님들, 요즘 이란 전쟁 휴전됐다고 반도체 지수 신고가 찍는 거 보면서 최악은 지났네. 이제 가자 분위기지? 근데 그 휴전 정확히 2주일짜리라는 거 알고 있어. 내일 4월 22일에 만료돼. 그리고 님들이 중동 뉴스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태평양 건너에선 시한이 훨씬 긴 또 다른 폭탄이 돌아가고 있어. 오늘 IMF 공식 리포트랑 부산 합의문 뜯어보면서 왜 반도체 랠리 한복판인 지금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인지, 그리고 님들이 11월 오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까지 싹 정리해줄게. 생각해봐. 이란 휴전은 2주짜리야.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부산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서 히토류 문제 전 세계 차원에서 해결됐다. 고 자랑한 거, 그거 유통기한이 몇 년일 것 같아? 정확히 1년이야. 2026년 11월 10일 만료. 전쟁은 휴전인데 자원전쟁도 휴전일 뿐이라는 거야. 둘 다 시한부야. IMF 워킹 페이퍼 WP 23회 200일 보면 답이 나와. 핵심 광물 생산의 75%가 상위 3개 국가에 몰려 있어. 그리고 정제 단계에서 중국이 마그네슘 91% 잡고 있어. 쉽게 말하면 광산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정제소는 한 진영에만 있는 구조야. 어제 IMF가 호르무즈 리스크로 글로벌 성장 타격 경고했지. 그건 에피타이저야. 그래서 결론은 하나야. 삼성 평택 60조, SK 용인 600조 때려박은 우리 HBM 공장. 이란 휴전이 깨지고 11월 히토류 유예가 만료되는 순간 가장 먼저 직격탄 맞는 게 우리야. 시장은 아직 이걸 가격에 반영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 중국은 이 레버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애틀랜틱 카운슬 전문가들이 직접 베이징 가서 확인하고 온 얘기거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 54개국 불러 모아 히토류 장관급 회의 열고 국방부가 특정 광물 회사들 지분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어. 이 흐름 먼저 읽은 쪽에만 열리는 기회가 있어. 님들 지갑에서 얼마가 나갈지 계산해줄게. IMF 시나리오 따르면 블록화 완성 시 특정 광물 최대 800% 폭등. 그러면 님들 다음 아이폰, 다음 테슬라, AI 서버 구독료까지 전부 다시 써야 되는 숫자로 바뀌어. 이란 전쟁 끝난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진짜는 11월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반박 불가능한 근거 3가지로 증명해줄게. 3번째 근거 보면 우리 반도체 랠리가 모래 위성이었네? 소리 저절로 나올 거야. 대부분은 히토류 하면 중국 땅에 많다라고 생각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써. 근데 이거 표면이야. 뒤에 진짜가 있어. IMF가 이 진짜를 공식 문서로 찍어놨는데 이걸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첫 번째 근거야.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극적으로 꺾였어. IMF가 무역 제한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추적하고 있거든. 2016년부터 2019년 평균을 기준 100으로 잡았어. 2022년 숫자가 얼마였을 것 같아? 360이야. 3배 넘게 뛰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정학적 긴장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야. 말이 아니라 법이랑 통계로 쪼개지는 중이라는 거지. 두 번째 근거. 핵심 광물 생산의 75%가 상위 3개국에 몰려 있어. 이걸 업계에선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불러. 한 군데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야. 그리고 광산 하나 탐사해서 실제 생산까지 평균 16년 걸려. 숫자로는 16년이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캐자라고 결심해도 결과물은 2040년대에야 나온다는 뜻이야. 16년 뒤면 AI 트렌드 2-3번 바뀌고도 남아. 3번째 근거. 이게 핵심이야. 채굴이랑 정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채굴은 사실 분산돼 있어. 리튬은 호주가 51%,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67%,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0%. 여기까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 근데 정제 단계 보자. 마그네슘 중국이 91%, 알루미늄 56%, 정제 구리 4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광산은 여럿인데 요리사는 한 명뿐인 거야. 진짜 병목은 부엌키즈밭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단단한 구조냐면 중국이 수십 년 자본 때려받고 환경 규제 풀어가면서 만든 거라. 다른 나라가 복제하려면 조 단위 돈이랑 10년 단위 시간이 필요해. 여기서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중국 하나만도 아니야. 정제 백금은 남아공이 71%, 정제 팔라듐은 러시아가 41%, 특정 블록 안에서 원하는 만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3가지 근거 다 합치면 결론이 하나로 나와. 삼성 평택 P 5공장에 들이붓는 60조,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때려박는 600조. 이 모든 카드집이 중국 정제소에서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쌓여 있어. HBM사 만드는 데 필요한 세륨, 그 세륨을 정제하는 공장이 어디 있냐? 대부분 중국에 있어.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맞춰서 11기가비트/s 초데이터 전송 속도 내겠다고 밤새 많은 삼성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 공급망 리스크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정제 탈중국에 미리 베팅한 쪽에는 역대급 기회가 돼. 미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 조용히. 근데 이거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아. 님들 지갑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갈지 계산해줄게. 남아공이 블록을 전환하는 순간 반대편 진영의 망간 가격이 최대 800%까지 뛸 수 있다고 IMF가 경고했어. 800%. 망간이 어디 들어가? 배터리, 철강, 반도체. 님들이 1년 뒤에 살 전기차, 아이폰, 그리고 AI 서버 돌리는 구독료까지 전부 다시 계산해야 되는 숫자로 바뀐다는 소리야. 근거는 충분하지?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님들이 뭘 해야 하느냐야.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헛다리를 짚어. 진짜 레버리지는 엉뚱한 데 있어. 그리고 미국이 쥐고 있는 비장의 카드 하나 아직 시장이 가격이 안 넣겼어. 오늘 솔루션은 4개의 지도로 줄게. 왜 지도냐? 이 판 자체가 지리 싸움이거든. 광산 지도, 정제소 지도, 폐기물 지도, 그리고 비장의 카드 역레버리지 지도. 이 4개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 첫 번째 지도, 정제소 지도야. 심화영님들한테 추천하는 방향. 핵심은 단순해. 탈중국 정제 인프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이 판의 진짜 주인공이야. 미국에서는 MP 머티리얼스가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캐서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에서 자석까지 뽑아내는 마인 투 마그넷 수직 통합 거의 완성했어. 호주에서는 리나스가 말레이시아 정제 공장 굴려가면서 일본이랑 미국에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USA 레어 어스, 이 회사가 바로 어제 4월 20일 브라질 세라베르데 광산이랑 정제소를 28억 달러에 인수했어. 미 정부가 뒤에서 미는 거래야. 뉴스 뜬 게 어제거든. 아직 반영 안 된 거야. 이 섹터가 일반 주식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진입장벽이 자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거든. 일반 기업은 중국이랑 가격 경쟁 안 되니까 망해. 근데 국방부가 전략 자산으로 직접 돈 넣어주면 얘기가 달라져. 미국 DOD가 이미 직간접으로 300억 달러 이상 광물 섹터에 넣었어. 그 명단이 이 지도의 하이라이트야. 두 번째 지도, HBM 프록시 지도, 입문형님들 쪽이야. 생각해봐. 히토류 리스크 직격탄 맞는 곳이 어디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근데 역설적으로 블록화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 미국 한국 프렌드 쇼어링의 최대 수혜도 얘네야.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한테 더 의존하게 되거든. 4월 4일 워싱턴에서 54개국 모인 히토류 장관급 회의에 한국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이랑 따로 만났어. 그 자리에서 나온 게 포지 구상이야. 자원판 나토라고 보면 돼. 한국이 핵심 멤버야. 단기엔 공급망 공포로 흔들려도 장기 구조는 우리 편이라는 거지. 이미 가지고 있는 님들은 굳이 털 필요 없어. 새로 진입 고민한다면 조정 나올 때 분할로 붙는 게 맞아. 세 번째 지도, 순환경제 지도. 패키지형 님들용이야. 폐배터리, 폐가전에서 히토류 뽑아내는 리사이클링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 ETF로는 REMX, LIT 같은 게 있고 개별 종목 고르기 부담스러운 님들한테는 분산 효과가 있어. 단점도 솔직히 말해줄게. 이쪽은 횡보 구간이 길어. 정책 모멘텀이 있어야 움직이는 테마라서 내일 뉴스 하나 안 뜨면 석 달도 옆으로 기어. 대신 장기 흐름은 확실해. 그래서 적립식 접근이 현실적이고 풀매수하면 못 버텨. 자, 이제 진짜 비장의 카드야. 네 번째 지도, 역레버리지 지도. 이게 뭐냐면 중국이 정제로 우리 목을 조를 수 있다면 미국은 뭘로 중국 목을 조를 수 있는가? 이 카드가 있어. 크게 두 개야. 하나는 반도체 장비,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게 전부 미국 진영 독점이야. 중국이 히토류 정제를 아무리 잘해도 그 히토류를 고성능 반도체 자석으로 만들려면 이 장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 중국 수출 막는 거야.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레버리지거든. 이 테마로 접근하려면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직접 편입하거나 미국 상장 반도체 장비 ETF 보면 돼. 둘째는 프로젝트 볼트. 작년 말 백악관이 공개한 120억 달러짜리 전략 광물 비축 프로그램이야. 민관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에 핵심 광물을 대량 쌓아두겠다는 거. 민간 기업이 시장 교란식 건에 쓸 수 있게 돼 있어. 이 프로그램 수혜받는 정제 비축 관련 기업, 그리고 54개국 포지클럽 프레임워크 계약 맺은 국가들,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쪽 원자재 기업들도 간접 수혜권이야. 왜 이게 비장의 카드냐? 시장이 아직 이 카드를 반영 안 했거든. 뉴스로는 나왔는데 섹터로 움직이진 않았어. 대부분 중국 이기기 힘들다에 멈춰 있어. 근데 미국 정제 히토류 생산이 2024년에 전년 대비 400% 증가했고 수입 의존도가 95%에서 80%로 떨어졌어.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도 77%에서 66%로 내려왔어. 숫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가격이 아직 안 따라잡은 것뿐이야. 참고로 내가 이런 거 매주 추적해서 정리해주는 채널이잖아. 뉴스 하나하나 팔로우하기 힘들면 구독 눌러두면 돼. 내가 11월 만기 시점에 신호 가장 먼저 띄워줄게. 이게 이 채널의 약속이고 님들의 정보 방어선이야. 잠깐만 장밋빛만 보여주면 그게 사기지. 이거 놓치면 진짜 역효과 나는 거 딱 있어. 특히 스타크래프트 해본 님들은 1초 만에 이해할 거야. 님들 스타 해봤지? 이 판 설명할 때 스타만큼 딱 맞는 게 없어. 상황을 그려줄게. 지금 중국이 본진 가스 2개, 앞마당 가스 하나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야. 고급 유닛 마음대로 찍어. 반면 우리 쪽은 미네랄 멀티는 많은데 가스가 부족해. 마린 저글링 같은 1티어는 뽑히는데 캐리어 배틀크루저 러커 같은 하이테크는 꿈도 못 꿔. 이게 지금 지구 상황이야. 미네랄은 호주, 콩고, 남미, 남아공으로 흩어져 있는데 가스 즉 정제소는 중국 진영에만 몰려 있어. 여기서 스타 유저면 바로 알아. 이 판을 뒤집는 방법은 딱 하나야. 상대 가스 멀티 끊는 동안 내 쪽에 새 가스를 파는 거. 근데 새 가스 파는데 16년 걸려. 그럼 그 16년 동안 뭐 해야 해? 미네랄 멀티로 저글링 쏟아부어서 상대 가스 멀티 견제하고 내 가스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야. 미국이 지금 USA 레어 어스스로 브라질 광산 사고, 프로젝트 볼트로 비축하고, 포지로 54 계곡 묶는 거. 이게 다 저글링 견제거든. 중국 가스를 직접 못 끊으니까 중국이 가스 쓰는 걸 비싸게 만드는 전략이야. 근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 저글링 견제가 통하는 골든타임이 짧아. 중국도 바보가 아니거든. 본진 테크 더 올리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중국 레버리지가 최고점이야. 그리고 레버리지 최고점일 때 가장 공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안 쓰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11월이 위험한 거야. 저글링 견제가 완성되기 전에 중국이 차 한 번 세게 써볼 타이밍이라는 거지. 이 그림에서 리스크 3가지 나와. 님들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꽂히는 리스크야. 첫 번째, 블록화 속도 리스크. 중국이 완전 차단을 안 하고 협상 카드로만 쓸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정제 탈중국 테마가 오히려 기대치 떨어지면서 단기 20-30% 조정 날 수 있어. 11월 만료일 전후 또는 2026년 G20 정상회의 전후에 주목해야 돼. 만료 직전에 또 한 번 유예 발표 나올 수도 있거든. 두 번째, 미국 정책 연속성 리스크. DOD가 광물 회사들한테 자본 태우는 거 이건 행정부 의지에 달렸어. 2026년 11월이 미국 중간선거야. 선거 결과에 따라 MP 머티리얼스, USA 레어어스 같은 회사 밸류에이션이 직접 흔들려. 의회가 예산 깎으면 이 섹터 전체 조정 들어가. 이건 진짜 실질적인 리스크야. 세 번째, 광물 가격 자체의 휘발성. 구조적 상승 테마라고 해서 일방 상승 아니야. 분기 단위로 30-40% 조정 흔해. 특히 리튬 같은 거 봐봐. 2022년 고점 찍고 얼마나 떨어졌어. 풀매수는 금물이야. 분할 접근 필수야. 사고 싶어도 한 번에 사지 마. 이거 지키는 님들이랑 안 지키는 님들이랑 1년 뒤 수익률 차이가 갈려. 핵심 변수 타임라인 정리해줄게. 이것만 캡처해놔도 돼. 2026년 4월 22일 내일 이란 휴전 만료. 5월에 트럼프 베이징 방문 예정. 11월 10일 히토류 유예 만료. 11월 미국 중간선거. 2027년 HBM사 양산 본격화랑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출시. 2028년 IMF가 지정한 블록화 고착 시점. 이 체크 포인트만 기억해두면 돼.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 앞으로 뉴스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거야. 오늘 길게 얘기했으니까 한 번에 정리해줄게. 중국 무기는 광산이 아니라 정제소야. 마그네슘 91%, 19가지 핵심 광물 중 19개의 정제를 중국이 쥐고 있어. 이란 전쟁 휴전은 2주짜리, 부산 합의 히토류, 유예는 1년짜리. 둘 다 11월에 수렴해. 블록화 완성되면 특정 광물 800% 폭등 시나리오가 IMF 공식 문서에 있어. 우리 HBM이 가장 먼저 흔들려. 솔루션 4개의 지도, 정제소 지도, MP 머티리얼스, USA 레어어스, HBM 프록시 지도, 삼성 SK 하이닉스, 순환경제 지도, 리사이클링 ETF, 그리고 영내버리지 지도, 반도체 장비랑 프로젝트 볼트, 수혜 섹터. 리스크는 블록화 속도, 미국 정책 연속성, 가격 휘발성 세계, 풀매수 금지, 분할 접근 필수. 옛말에 이런 말 있어. 자원은 가진 나라의 것이 아니다. 쓸모있게 만드는 나라의 것이다. 이 문장이 지금 이 판을 전부 설명해.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 세계 1등이라서 강한 게 아니야. 정제 기술로 그 히토류를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서 강한 거야.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야.
이 판싸움의 본질이야. 이 영상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11월에 뉴스 터지고 나서 그때 경제크래프트 영상에서 봤는데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난 뒤야. 뉴스 체크 내가 대신 해줬잖아. 이제 님들 차례야. 오늘 하나만 가져가. 님들 AI 투자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을 정제하는 공장이야. 이 시각 하나 바뀐 것만으로도 앞으로 엔비디아 뉴스, 테슬라 뉴스, SK하이닉스 뉴스 보는 감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반도체 지수 신고가 뉴스가 와도 잠깐 11월은 이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를 거거든. 이게 님들 방어선이야. 이런 구조 변화 매주 내가 대신 추적해서 정리해줄게. 구독이랑 알림, 님들 포트폴리오 지키는 가장 싼 보험이라고 생각해줘. 글로벌 공급망이 갈라지는 시대 혼자 다 쫓아가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보자.